이 영상을 본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GPT-4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챗 GPT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죠. GPT-4를 이해한다면 상상해왔던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못 보고 지나친다면 변화하는 미래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면 구독하시고 미래에 대해 대비하세요.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GPT-4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이것이 챗 GPT다의 저자, GPT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10년차 개발자로 유명하신 김승우 저자님의 소개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때 10년차 개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디자인, 캐릭터 모델링, 건물 모델링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게임은 못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캐릭터도 자동으로 만들고 의상도 자동으로 만들고 맵도 자동으로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개발만 하는데도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 회원이 현재 1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게임 개발은 배워가지고 이제 개발할 수 있겠는데 디자인, 캐릭터 모델링, 건물 모델링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RPG XP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게임을 만들 때 맵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만드는 거였는데, 그걸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게, 이거 바람의 나라 아니냐. 내가 원하는 게임은 이게 아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바람의 나라를 그건 아닌데. 그래서 아직도 그 게임은 못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맵도 자동으로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개발만 하는데도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출신의 장현민 대표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당시손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을 경험한 엑셀러레이터 출신의 장현민입니다. 창업자들과 만나고 창업자분들과 함께 숨쉬면서 야, 이 창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법률, 세무, 회계, 서비스 만드는 것까지 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를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생성형 AI를 만나고요. 그리고 노코드를 만나고요. 생성형 AI와 노코드는 창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창업자들이 어려워했던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생성형 AI와 노코드로 빠르게 해결하면서 다양한 시장도 개척하고 그리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교육들도 하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챗 GPT, 생성형 AI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깨비 방망이라는 표현이 되게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표현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저희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저희 그 승우 대표님, 현민 대표님, 그리고 AI 거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우리 왜 모였을까요, 오늘? 각자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요? 글쎄요. 승우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빠르게 모였잖아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모여야겠다. 이거 한번 찍어야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GPT-4 16일에 나온다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GPT-4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챗 GPT 3.5 이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현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장현민 대표님만의 전문 분야가 있고 저도 제 전문 분야가 있고 그리고 당시손님 AI 거리님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 전문 분야를 합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질문할 거 있어요, 저. 네. 그러면 장현민 저자님 이번에 삼성전자가 GPT를 이제 업무에 적용했다는 소식 뉴스 보셨나요? 아, 저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저도 충격 GPT를 쓴대요. 먹었는데, 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사람들 개인 이제 생활이 되게 변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자님은 어떻게 변할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네, 질문 드립니다. 아, 그쵸. 삼성전자가 11일자로 챗GPT를 쓸 수 있게끔 사내에서 허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줬더라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네, 글로벌 그렇죠. 기업이 GPT를 썼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돈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네, 이걸로 뭔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저도 당시서님도 그거를 봤는데, 승우 저자님도 좀 그런 게 있죠? 직접 네. 뭐 써보시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대요. 이제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요. 그래서 사실 좀 재밌게도 제가 생생한 정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기업이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모 대기업의 인재개발원에 다녀왔어요. 제가 왜 다녀왔을까요? 강의하러요? 아닙니다. 강의하러는 안 갔고 이제 그쪽에 있는 교육팀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신입사원부터 이제 임원들까지 교육하는 교육기관인데 생성형 AI를 우리 사내에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를 교육에 접목시키려고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생산성 향상이나 이제는 인재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AI를 쓰냐 안 쓰냐가 회사의 존망에 있는 것 같다. 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비단 이제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스타트업이랑 일상에서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주더라고요. 일단 제가 스타트업에서 포착한 것들은 지금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모든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챗GPT와 연결이 안 된 서비스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토스, 카카오, 에스커, 네, 등등등 맞아요. 미리 캠퍼스, 사진 문션. 어플도 맞아. 네,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기존에 뭔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연동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그 기업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API를, 네, 여기에 그 API 설명을 띄워주세요. 네.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고, 사용 건당 비용만 지불을 하면은 원래 내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서도 굉장히 챗 GPT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탄생시켜 가고 있고, 개인으로 내려와 보면은 제가 함께 스터디하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직업인데, 변호사님도 계시고, 교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셔요. 각자 그리고 있는 꿈과 활용 방법은 다르지만, 실제로 업무와 일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한 달이요. 네. 예, 챗GPT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활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좋은 것을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하시고 초보분들이신데 과연 이 챗GPT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김승우 뭐, 대표님. 네. 이제 승우 대표님이 네.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제일 활발하게 네, 전선에서 워낙 바쁘게, 싸우고 네. 계시니까 네. 예, 네. 전장의 저는- 영웅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
고요. 네,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저는 페이오프랩이라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했어요. 개발에 전념을 했고 챗 GPT가 11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거는 1월 달이에요. 저는 개발 쪽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챗 GPT가 나와도 바로 빠르게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안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냐면요. 몰래 썼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챗GPT를 잘 모를 때, 지금처럼 난리가 아니었을 때였어요. 챗GPT를 쓰면서 와 이거 대박이다. 마케팅 이걸로 하면 좋겠는데? 이거 뭐 질문도 이걸로 해가지고 사업 전략 세우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누가 오면은 알트탭을 해가지고 챗GPT를 껐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컴퓨터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내 업무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올해 초인데 벌써 지금 3월 중순 정도 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난리 났죠. 네,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변화가 빠른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은 사주라고 하나요? 네, 이런 거에 의존을 하는 사람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1월 초에. 그런데 지금은 챗GPT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게 됐고 챗GPT 책을 네, 이렇게 쓰기까지 했고 네. 이렇게까지 종이책으로까지 된 게 너무 놀랍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아, 네. 저희 부모님도 같이 질문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제 그렇게 창피하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중요한 거니까 한번 부모님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느낌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알아두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챗GPT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겪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바꿔야겠다. 뭔가 모든 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학원들도 다 바뀌겠다.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인공지능 AI 시대에 교육기관을 만들자.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언락이라는 작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학원에서 성과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출연하고 계신 당시소님, AI 거리님도 제가 조언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유튜브를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에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작은 규모로 교육기관을 언락이라는 제 채널 이름인 달성자의 도구들로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잠금 해제하라. 이런 작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책도 쓰셨는데, 근데 네. 그 기존에 챗 GPT 에 대해서 책을 쓰신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챗 GPT를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약간 질문하면 대답한다, 이렇게만 아시는 분들이 이게 맞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네네. 일단 현재 기술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GPT-4가 나오기 전에 챗 GPT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챗 GPT는 이제 뭔가 완성된 콘텐츠를 완벽한 결과물을 챗 GPT한테 바라면 안 되고요. 네.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할 때 이걸 생각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이 되려면은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 강사님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강사님들이 사용할 때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 강의 이런 걸 100개 만들어줘 하면은 이 맥락에 맞춰서 챗 GPT가 100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100개 중에 좋은 거 한 10개를 고르고 그 10개 중에 또 좋은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이 강의의 목차를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그걸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죠. 네, 맥락을 던져주면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직원이라든가 카피라이터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한 명이 있다라고. 근데 이 전문가가 이 챗 GPT가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러면 GPT-4는 챗 GPT보다 약간 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GPT-4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찌됐든 GPT-4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미테이션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앨런 튜링 역할로 나와요. 그분이 네. 어떤 거냐면 2차 세계대전에 나치 독일이 잠수함을 뭐 가지고 굉장히 전쟁을 잘했는데 그때 에그니마라고 하는 그 암호 코드를 만들어서 잘 해냈어요. 근데 이제 앨런 튜링이 에그니마 해독기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다. 일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만들면서 기계랑 인간이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만든 게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다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기대하는 거는 약간 그 영화 헐처럼 막 전화하면은 자기 잘 지냈어 그러면 헐. 응원도 해주고 예. 그런 느낌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기대는 하지 말라라고 그 오픈 AI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은 근데 저희가 충분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GPT 아무래도 3 기업의 네. 대표는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GPT 3.5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GPT-4가 나와서 파라미터도 몇백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학습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정말 근시일 내에 이제는 AI를 못 쓰면은 생산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AI를 쓸 줄 아는 사람과 AI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더 극심화되지 않을까. 젠 AI형 인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AI를 쓸 줄 아는 사람과 쓸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데 저희는 이런 격차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노코드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노코드로 만들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챗 GPT로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그냥 그 상품을 슈퍼에서 구매를 하면은 AI를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AI 챗 GPT-4의 동향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서 다뤄봤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저희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기획해서 이렇게 또 모여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나누고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민, 김승우 작가님 덕분에 GTP의 발전에 대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GTP4 고체화 후 새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인터뷰 자리를 또 마련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당시소였습니다. 4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인터뷰로 느끼셨겠지만 미래의 인공지능과 AI의 활용법과 새로운 업그레이드로 인한 진화는 무궁무진합니다. 구독하시고 당시소에서 상위 10%가 되어보세요.